이 복대만 차고 있으면 황진구랑 신여진 둘 다 감쪽같이 모를 거 아니야. 윤세영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세영의 얼굴은 웨딩드레스만큼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세영, 너 지금 저게 다 무슨 소리야?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져야 할 윤세영과 황진구의 결혼식에서 윤세영이 모두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나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가짜 임신 사실과 복대 증거가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윤세영의 거짓말에 모두가 속아 넘어가도록 둘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자 구하나는 황진구를 긴급히 불러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긴장과 분노가 엇갈린 그의 표정이 단숨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씨, 무슨 일이에요? 정말 더는 못 참겠어요. 황진구가 거칠게 숨을 고르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심과 함께 불안이 얹혀 있었습니다. 진구씨, 시간이 많지 않아요. 윤세영 임신 전부 거짓이에요. 복대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구하나는 숨을 고르고 간결히 말했습니다. 황진구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가짜를. 그러나 구하나가 핸드폰에 찍힌 복대 사진을 꺼내 보이자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윤세영이랑 당장 결혼 취소할 거예요. 그 사람 아니, 그런 거짓말쟁이랑 어떻게 가정을 이루겠어요. 황진구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탁자를 세게 쳤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결혼식장을 뒤엎을 기세였습니다. 구하나는 그를 말리려 다급히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혼 취소하면 윤세영이 무슨 수를 쓸지 몰라요. 회장님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거예요. 황진구는 떨리는 손을 힘겹게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은총이까지 엮여 있는데 저 가짜 임신극에 동조하듯 결혼식을 치르는 게 말이 돼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윤세영 결혼식 직후에 터뜨릴 폭탄을 준비해놨어요. 그때 한꺼번에 폭로해서 제일 큰 타격을 줄 거예요. 지금은 은총이를 지키려면 조금만 참아야 해요. 황진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세영을 배신자로 몰아세우고 싶은 마음과 구하나가 제안한 계획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하나씨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제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겠어요. 저도 어떻게든 버텨볼게요. 근데 이게 쉽진 않겠어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손에 복대 사진이 찍힌 폰을 꼭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혼식 전까지 윤세영이 눈치 못 채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주세요. 그리고 둘은 마지막 결심을 나누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구하나는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은총이를 지켜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랐고 황진구는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된 폭로의 시나리오가 윤세영에게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선물해줄 터였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화창한 오후 황진구는 윤세영을 호텔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윤세영은 잔뜩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예비 신부다운 설렘이 느껴졌지만 황진구의 눈빛에는 냉랭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왔어? 갑자기 왜 불렀어? 무슨 일 있어? 윤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 결혼식 말이야. 혼인신고보다 식을 먼저 하는 게 어때? 황진구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을 꺼냈습니다. 윤세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의 의도를 가늠했습니다. 원래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아? 큰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황진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배 더 불러오기 전에 드레스를 예쁘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날씬한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말이야. 윤세영은 의아함이 스쳤지만 이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럴듯하네. 사실 그녀도 복대가 계속 걸리적거렸습니다. 드레스 피팅 때마다 땀을 뻘뻘 흘려야 했고 혹시나 들킬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좋아, 그럼 결혼식 먼저 올리자. 어차피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윤세영은 여유로운 듯 웃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좀 안심된다. 요즘 자꾸 얼굴이 굳어 있었잖아. 황진구는 속으로 이게 다 네 거짓말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식만 잘 치르면 되지. 나도 빨리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어. 윤세영은 그 말에 문득 황진구의 낯선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심해졌어? 살짝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황진구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그녀의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우리 결혼은 무조건 성사돼야 하잖아. 그 짧은 답변에 윤세영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만 하면 이제 모든 게 내 손바닥 안이 될 텐데. 그녀는 속으로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대 문제만 들키지 않는다면 은총이를 입양해 혜성그룹 지분과 영향력을 행사할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황진구는 그런 윤세영의 속내를 알고 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얀 거짓으로 감싸인 이 결혼식이 곧 폭풍전야라는 걸 그녀는 꿈에도 모를 터였습니다. 그래, 식 먼저 하자. 다들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뭐. 윤세영의 말에 황진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지금은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차분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신부 대기실은 분주했습니다. 머리와 드레스를 손보는 스태프들 사이로 윤세영은 한껏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자그마한 복대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칫하다간 이 중요한 날 온갖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의 어깨를 가만히 눌러주며 은근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떨리긴 하지. 근데 이제 형님을 완전히 우리 손안에 넣을 기회야. 결혼만 성사되면 은총이가 입양은 시간 문제고 혜성그룹은 우리 거나 다름없잖아. 윤세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복대가 혹시라도 삐뚤어질까 봐 신경 쓰여 죽겠어. 그녀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드레스 라인을 매만졌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복대가 살짝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노심초사했습니다. 최명진은 기세등등하게 웃으며 윤세영의 드레스 끝단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방해하려는 놈들도 있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네. 하객들 앞에서 네가 신부 행진만 하면 누구도 우리 못 막아. 윤세영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황진구가 요즘 자꾸 불안해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없어. 결혼식만 끝나면 그 다음부턴 내가 주도권 질 거니까. 최명진은 그런 윤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황진구가 마음이 흔들리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 식만 올리고 나면 은총이가 데려오는 건 문제도 아니지. 다들 네가 임신했다고 믿고 있는데. 윤세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큰엄마도 이제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할 거야. 다들 내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최명진은 손끝으로 윤세영의 이마에 살짝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떨리고 긴장되겠지만 이 순간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야. 아마 결혼식장에서 형님이 손자를 후계자로 발표하면 바로 다음 단계는 은총이가 입양이잖니. 윤세영은 복대 위를 살짝 쓸어내리며 단호한 눈빛을 빛냈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오늘이야말로 내가 진짜 혜성그룹 안주인이 되는 날이니까. 그때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 작은 노크를 했습니다. 신부님, 이제 곧 시작 시간 다가옵니다. 윤세영은 마지막으로 복대를 만진 뒤 최명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꼭 성공해야 돼. 최명지는 작게 웃으며 윤세영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식은 제대로 끝내야 해. 그렇게 두 사람은 확신에 가득 찬 채 드레스를 매만지고 헤어스타일을 한 번 더 점검한 뒤 신부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축가 연습 소리와 함께 많은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오늘의 의식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방향으로 치닫게 될 줄은 윤세영도 최명지도 아직 까맣게 몰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예식장 안, 황진구는 이미 검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채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입구 쪽을 향해 있었지만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곧 드레스를 입은 윤세영이 나타날 터이고 그 뒤에는 최명지, 그리고 특별석에 앉아 모든 것을 통제해온 신여진도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귀빈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듯 보였지만 머릿속에는 결혼식 이후 손자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한다는 거창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최명지가 윤세영의 드레스를 마지막으로 매만져주는 모습을 곁눈질로 확인한 신여진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결혼식만 끝나면 이제 은총이를 혜성그룹의 미래로 선포하면 돼. 신여진은 작은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최명진은 재빨리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님, 오늘 잔치는 형님 덕분에 성대해졌어요. 세영이도 곧 입장할 거예요. 그녀는 경쾌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최명지를 힐끗 보곤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어디서든 내 손자가 최고 대접을 받아야 하니까. 한편 단상 위에서 황진구는 연주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웨딩 마치가 흐르고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외치자 윤세영이 긴 베일을 끌며 등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 최명진은 윤세영 옆을 따라 걸으면서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황진구는 꼭 쥔 손을 풀지 않은 채 의식적으로 윤세영을 맞이해주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이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을 때서야 그는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그 기묘한 시선을 느끼곤 잠시 당황했으나 박수 소리에 무척 크게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은 앞줄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식만 끝나면 모든 게 완벽해지겠지. 그녀는 이미 이 결혼을 통해 은총이를 본격적으로 드러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신부 대기실에서와 달리 더없이 얌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조건 오늘 결혼을 완벽하게 성사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 위로 올라오자 사회자는 주례사를 시작하기 위해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든 하객들 사이를 돌아보며 황진구는 속으로 조금만 더 참자라고 되뇌었습니다. 윤세영은 어떤 불안도 알아채지 못한 채 시종일관 환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워 보이는 예식장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동에 휩싸이게 될지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조차도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이미 결혼식장 안 어딘가엔 치명적인 폭탄이 장착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지는 웨딩 마치가 곧 파국의 서막이 될 터였습니다. 신부 입장이 끝나고 축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노래소리에 하객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황진구와 윤세영은 단상 위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진구는 좀처럼 윤세영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억지로라도 환한 미소를 유지하느라 온 입가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작은 목소리로 윤세영이 물었지만 황진구는 묵묵히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시선이 느껴지자 그는 마지못해 윤세영의 손을 살짝 잡는 척했습니다. 순간 윤세영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감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주례사는 길었고 또 지루했습니다. 윤세영은 머릿속에서 이미 결혼 뒤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결혼만 끝나면 은총이를 입양하고 혜성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상에 빠지자 긴장감도 한결 덜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황진구는 전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짜 복대, 그리고 구하나가 보여준 증거 사진, 결국 신여진까지 속인 거짓말, 이 결혼식을 망쳐버리고 싶어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축가가 끝나자 사회자가 청중에게 박수를 청했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 소리에 윤세영은 어색한 웃음으로 화답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문득 황진구의 눈빛이 너무 냉혹하게 느껴져 다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식중간인데 너무 지쳐 보이네. 윤세영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응,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황진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윤세영에게 다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저 준비 때문에 피곤하구나라고 넘어가려 했지만 황진구의 미소가 서늘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을 포기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내 것. 그 집념은 윤세영에게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이윽고 또 다른 순서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윤세영은 미세하게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절차도 반 넘게 지났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파국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복대의 비밀, 구하나가 준비한 폭로, 그리고 황진구의 냉랭한 태도의 모든 것들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폭발할 때 윤세영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애써 긴장감을 억누르며 환한 미소를 다시 입가에 띄웠습니다. 주변엔 수많은 하객과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우아하게. 그것이 윤세영이 머릿속으로 되뇌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우아함이 와장창 무너질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주례사의 마무리 멘트가 흐를 즈음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깜빡거리며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신여진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비서, 이게 뭐야? 무슨 소리냐고. 신여진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돌발 상황 같습니다. 지금 장치 쪽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듯 들쑥날쑥하더니 갑작스러운 녹취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목소리는 윤세영이었습니다. 결혼만 끝나면 은총이 입양해서 혜성 다 내 거로 만들 거야. 난 그냥 임신인 척만 하면 되고. 신여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게 무슨 헛소리야.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주변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하객들이 녹취를 들어버린 뒤였습니다. 장비서는 서둘러 음향 장치실로 뛰어갔습니다. 이거 당장 꺼. 빨리 멈추라고. 그는 직원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누가 장치를 해킹했는지 제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스피커 속 윤세영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이용해 은총이를 끌어들이고 혜성그룹을 장악하겠다는 노골적인 대화가 적나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주위를 둘러보고 일부는 충격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신여진은 견딜 수 없다는 듯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만 안 해? 어떤 놈의 짓이야 이게. 씩씩대며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낚아챘지만 이미 스크린 화면이 다시 깜빡이더니 윤세영의 이름과 함께 복대라는 단어가 자막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기 제대로 파행으로 치닫자 신여진은 장비서를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끄라고 했잖아. 장비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장비팀에서 제어가 안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하객들은 이미 녹취로 인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총이 입양과 혜성 장악이라는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식장은 순식간에 수군거림과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신여진은 이 굴욕적인 상황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짓을?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만 사방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만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비서를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절정이어야 할 순간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신여진은 식장을 헤집고 다니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지만 다수의 하객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체면도 권위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식장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온 폭로의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세영은 당황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뛰쳐나가 녹취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싶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하객들과 흥분한 분위기 탓에 움직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세영은 단상 아래로 내려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거야. 내가 언제 은총이 이용한다고 했다고. 그러나 마이크도 꺼져 있었고 너무 많은 소음이 섞여 있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윤세영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발견한 윤세영은 간절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이거 조작된 거야. 하지만 황진구는 묘하게 비웃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들었잖아. 세영아,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믿을 수가 없어. 윤세영에게선 땀냄새와 두려움이 뒤섞인 공포감이 물씬 풍겼습니다. 그때 화면이 번쩍이더니 이번에는 복대에 대한 사진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윤세영이 부주의하게 복대를 조정하던 순간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윤세영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게 어떻게 찍힌 거야? 말도 안 돼.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일제히 윤세영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미 몇몇은 설마 임신이 거짓말인가라고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세영아, 이게 대체 뭐야? 지금까지 나랑 아니 우리 가족을 다 속여온 거였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윤세영은 눈앞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모든 게 들통난다면 신여진에게도 하객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될 게 뻔했습니다. 머리가 핑 돌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윤세영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황진구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 설마 이거 일부러 준비한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진구는 똑바로 윤세영을 바라보았지만 정확한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가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거겠지. 윤세영은 헛웃음을 지으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이미 하객들 사이에서 가짜 임신이라는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식은땀과 함께 온몸이 으스스 떨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질 순 없는데 꿈도 야망도 모두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은 느낌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결국 윤세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결혼식을 망쳐놓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은 듯 서 있는 그녀의 등 뒤로는 더 큰 파장이 휘몰아치려 대기 중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복대 사진을 본 신여진은 단숨에 단상 앞으로 뛰쳐갔습니다. 이미 하객들은 뒤엉켜 술렁이고 사진을 찍는 이도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윤세영에게 다가가 드레스 자락을 거칠게 쥐어 올렸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신여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큰엄마, 이건 다 오해예요 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뱉기도 전에 신여진이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 부분을 더듬었습니다. 복대의 감촉이 확실히 느껴지자 신여진은 씩씩대며 그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우롱해? 하얀 장갑을 낀 손이 그대로 윤세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윽! 윤세영은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옆에서 최명지가 황급히 달려와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세영아, 괜찮아? 형님 왜 이러세요? 최명지는 허둥대며 어떻게든 신여진을 달래려 했지만 신여진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혜성을 우습게 만들어놨잖아. 배가 가짜라니 이게 무슨 수작이야. 신여진은 체면이고 뭐고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직도 복대 사진과 텍스트가 번갈아가며 나오고 있었고 하객들은 갈수록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을 바라보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형님 잘못됐어요. 이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사방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제발 얘기 좀 들어줘. 큰엄마 아니 회장님. 그러나 신여진은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하객들 중 일부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며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어떤 사람은 중계라도 하듯 SNS 라이브를 켜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을 부축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일단 일어나자. 여긴 너무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윤세영은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나 안 믿을 거야. 시선은 바닥에 고정됐고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신여진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꼴을 다 찍고 있네? 좋아. 어차피 여기가 너희 무덤이 될 테니까. 신여진의 목소리는 식장이 들썩이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진은 흐느끼는 윤세영을 계속 달래면서도 머릿속으로 대체 누가 이런 노매 장치를 한 거지. 이렇게 당할 수 없다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파탄난 결혼식을 되살릴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한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가는 광경 속에서 윤세영은 그저 정신이 아득해질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난장판이 된 뒤 예식장 로비에서 장비서는 급하게 통화를 마치고 신여진에게 달려왔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고 여기저기서 비명과 울음,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장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주가가 아침부터 불안하긴 했는데 지금 식장에서 터진 일이 SNS에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추가 하락이 심합니다. 신여진은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깟 주가가 문제야. 이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망신당한 게 더 화나. 당장 명지랑 세영 끌어내. 이게 무슨 코미디야.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팀 시켜서 바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무전기를 꺼내어 최명지와 윤세영의 퇴장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여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기자들도 이미 알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 명 도착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여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켜 거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대로 가면 내가 아니 혜성이 어떻게 되겠어. 장비서는 숙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미 언론이 움직이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신여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가짜 임신이라니. 은총이를 후계자로 발표하려던 계획도 완벽한 결혼식을 통한 이미지 상승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체면이 이렇게 바닥을 칠 줄이야. 다 누구 탓인데. 신여진은 말 그대로 불같이 폭발했습니다. 장비서는 재빨리 보안 담당자에게 최명지와 윤세영을 예식장 밖으로 쫓아내도록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우선식을 마무리하고 정리부터 하셔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언론 대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이미 이성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식은 끝났어. 아니, 망했어. 저것들 때문에 다 망했다고. 그녀는 결혼식장 쪽으로 손가락질하며 씩씩댔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고급스럽게 차려졌던 뷔페 또한 어느새 텅 비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지만 남은 건 치욕과 난장판뿐이었습니다. 장비서는 무너진 식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주식시장 마감 전에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지쳐 보였습니다. 이렇게나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던 예식장이 일순간에 파탄이 나버린 현실 앞에서 신여진은 어떻게든 손해를 줄이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가져올 파장과 혜성그룹의 미래는 순식간에 가시밭길로 변해버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난리가 난 바로 그 시각, 구지석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연단 앞에 선 그는 자신이 확보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혜성그룹 내부의 불법 기업 사냥과 비정상적인 경영 전반에 대한 폭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구지석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곧 스크린에 몇 장의 문서가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혜성그룹의 차명 계좌, 그리고 부실 기업을 헐값에 매입한 뒤 재매각하는 수법 등 불법적 정황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구지석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내부 서버에서 확보한 이 문건들을 통해 혜성그룹이 단연간 수많은 약한 회사를 잡아먹고 불법적 방식으로 지분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취재진 사이에서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지석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출처는 안전을 위해 밝힐 수 없습니다만 내부 고발자로부터 제공받았고 제가 직접 서버에 접근해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이메일과 녹취 파일, 임원들의 거래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계 카메라가 구지석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리고 책임 있는 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결혼식장 난장판과 맞물려 순식간에 전국 뉴스로 퍼졌습니다. 혜성그룹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던 비밀이 뚜껑을 열기 시작하자 언론과 대중은 폭풍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지석은 숨을 고르며 결론 지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함께 행동할 사람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방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운 취재진은 더 많은 질문 세례를 퍼부었지만 구지석은 차분히 응수했습니다. 이미 결혼식장 쪽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도 일부 기자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성그룹의 대형 스캔들, 이중 폭탄이 동시에 터졌다는 식의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구지석은 그런 소식들을 귀띔받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는 뒤로 물러설 길이 없는 결심이었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성그룹의 비리는 그의 손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혼식과 함께 몰락이 가속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식장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황진구는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옆 방에서 기다리던 은총이를 품에 안고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겨우 다잡으며 그의 차로 향했습니다. 한참 운전을 이어가던 중 은총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한테 갈래. 결혼식장 이상해. 무서웠어. 작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은총이는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진구는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은총아, 이제 하나이모 만나러 갈 거야. 조금만 참자. 그 역시 감정이 북받쳤지만 아이 앞에서 흔들릴 순 없었습니다. 차가 구하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황진구는 깊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은총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구하나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 나 여기서 살래. 무서웠어. 구하나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은총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은총아. 이모가 지켜줄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는 그 모습에 황진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은총이가 겨우 숨을 고르고 나서야 구하나는 황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구씨, 결혼식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표정은 이미 다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씨 말대로 됐어요. 윤세영 거짓말 다 터졌고 회장님도 알게 됐고요. 기자들까지 몰려와서 완전히 난장판 됐어요. 그 말을 들은 구하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은총이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해요. 회장님이 강제로 데려가려 할 수도 있으니까요. 황진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데리고 나왔어요. 경찰도 곧 결혼식장에 온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러자 은총이가 구하나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 이제 나 못 데려가는 거지? 안 가도 되지? 구하나는 다시 한번 은총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응, 약속할게. 이모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은총이 지킬 거야. 황진구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도 덩달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나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처음엔 의심만 해서. 구하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구씨도 힘들었잖아요. 이제 남은 건 잘 수습하는 일뿐이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은총이가 훌쩍이며 구하나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황진구는 뭉클한 감정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이 무너진 건 비극이지만 적어도 은총이를 위해선 이게 더 나은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하나의 도움에 기대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결혼식이 완전히 끝장난 뒤 신여진은 회장실로 돌아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선 이미 구지석에 기자회견 소식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감히 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신여진은 독백처럼 내뱉으며 책상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크게 흔들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신여진 회장님이시죠? 저희는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습니다. 경찰 한 명이 공문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신여진은 들끓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내가 혜성이야. 감히 이런 식으로 날 모욕해. 그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듯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동료 수사관들이 이미 건물 여러 곳을 수색 중입니다. 경찰관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신여진은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구지석 그렇지. 그놈이 다 꾸민 거야. 자신의 분노가 폭주의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도 밖에서는 경찰들과 직원들이 뒤섞여 서류와 컴퓨터를 봉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측근으로 보이던 이들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서 급히 떨어져 나가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질문할 게 많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왜 협조해야 하는데? 무슨 증거가 있다고? 신여진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증거는 구지석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공개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다른 수사관이 들어와 서류 가방에 문서를 담으며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자료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이 신여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신여진 회장님, 정식으로 조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동행하시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측근 몇 명은 본척만척 외면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비켜섰습니다. 신여진은 휘청거리며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밖에는 언론 카메라가 대기 중이었고 셔터 소리가 연신 울렸습니다. 이게 다 누구 짓인지 밝혀낼 거야. 절대 가만 안 둬. 신여진은 마지막까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경찰 차량 문이 닫히면서 그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혜성그룹의 기둥처럼 군림하던 그녀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끌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러 일들이 잇따라 터져나가는 가운데도 구하나는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은 아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은총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혜성그룹의 주가 하락과 신여진의 구속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몇 번이고 화면을 꺼주려 했지만 은총이가 이상하게 말없이 지켜봐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선 구하나가 은총이가 곁에 앉았습니다. 은총아, 걱정 마. 이모가 항상 옆에 있을 거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총이는 작게 떨리는 숨소리를 내뱉다 구하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 이모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어. 근데 이제 진짜 이모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구하나는 미소를 머금고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은총이랑 함께 할 거야. 아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더니 나 사실 가끔씩 할머니가 또 날 데리러 올까 봐 무서웠어. 하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구하나는 가슴 한편이 저릿해졌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실제로 신여진이 구속된 이상 당분간 은총이를 강제로 데려갈 만한 힘은 없을 터였습니다. 화면 속 뉴스는 여전히 혜성그룹 사태를 집중 보도 중이었습니다. 구하나는 리모컨으로 TV를 끄며 은총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밥 먹고 그림 그릴래? 은총이 그림 잘 그리잖아. 은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이모랑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무서워. 짧은 대답 속에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구하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편하게 지내자.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만 둘이 힘 합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은총이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은총이가 작은 손으로 구하나를 잡아당기며 빨리 가자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구하나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격렬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 아직 상처가 남아있지만 적어도 희망의 싹은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짜 임신으로 치달았던 윤세영의 결혼식 파탄과 함께 수많은 비밀이 드러났고 한편에선 은총이와 구하나가 함께하는 새 출발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둘은 서로에게 기대며 작은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평화는 어쩌면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